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강남에 번쩍이는 네온사인 아래에서 나체는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의 손에는 우산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 우산은 이미 물에 흠뻑 젖어 무의미한 짐이 되어 있었다. 오빠. 왜? 나체의 목소리는 비바람에 휘말려 작게 떨렸다. 그녀의 약혼자, 민준이었다. 군 복무 중인 그를 만나러 오늘 밤 특별한 데이트를 위해 이곳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의 차 안에서 낯선 여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아니, 여자가 아니었다. 그건 남자였다. 나체는 문을 열었다. 차 안의 공기는 습하고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다. 민준은 운전석에 기대어 있었고 그의 옆에는 부대에서 살파로 불리는 강준이 앉아 있었다. 강준은 부대의 리더 격, 모두가 따르는 강인한 남자였다. 그들의 손이 얽혀 있었고 민준의 입술이 강준의 목덜미에 닿아 있었다. 그 광경은 나체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체의 외침이 차 안을 울렸다. 민준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체야. 이건 오해야. 그는 황급히 옷을 추스르며 변명하려 했지만 강준은 차분하게 웃었다. 오해. 재미있는 말이군. 민준 씨, 당신 약혼녀분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자신만만했다. 알파다운 태도였다. 나체는 이를 갈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약혼 반지를 끼고 가족 모임에서 웃으며 미래를 꿈꾸던 그 민준이 이렇게 배신할 줄이야. 당장 내려, 나체가 소리쳤다. 그녀의 손이 민준의 팔을 움켜쥐었다. 비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건 눈물이었다. 민준은 강준을 힐끔 보며 망설였다. 나체야, 제발. 이해해줘. 나도 모르게 그의 말은 변명으로 가득했다. 강준이 웃으며 말했다. 민준 씨는 나와 함께 있는 게 더 편하네요. 당신 같은 여자는 이해 못할 거예요. 그 말은 나체의 가슴을 칼로 베는 듯 했다. 나체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셔츠깃을 잡아당겨 차 밖으로 끌어냈다. 비바람 속에서 민준이 비틀거렸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나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군인 가족의 딸이었다. 아버지가 제대 후에도 군 생활 이야기를 하며 자랐고 민준의 복무 기간 동안 매일 편지를 쓰며 기다렸다.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그들은 K-드라마 같은 로맨스를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강준 씨, 당신 같은 놈이 부대를 이끈다고? 부끄럽지도 않아. 나체가 강준을 노려봤다. 강준이 차에서 내리며 다가왔다. 그의 키가 나체를 압도했다. 제압. 재미있네요. 해볼까요? 그는 장난스럽게 팔을 뻗었지만 나체는 재빨리 그의 팔을 피하고 민준의 어깨를 밀쳤다. 그녀의 움직임은 날카로웠다. 태권도 도장에서 배운 기본기였다. 민준이 넘어지며 비에 젖은 아스팔트에 주저앉았다. 나체야, 그만. 민준이 외쳤지만 나체의 눈에는 이미 그는 없었다. 그녀는 강준의 멱살을 잡았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내 사랑을 짓밟고. 그 순간 나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깨졌다. 그녀는 강준을 밀치고 민준을 내려다봤다. 우리 끝이야. 약혼 풀어.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비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적셨고 네온사인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준이 울부짖었다. 제발. 나체야. 하지만 나체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서울의 밤거리는 그녀를 삼켰다. 그녀의 가슴은 텅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집으로 돌아온 나체는 거울 앞에 섰다. 28살, 직장인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녀.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주말에는 한강에서 조깅을 했다.
민준과의 만남은 대학 시절부터였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무너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민준의 메시지를 지웠다. 이제부터 나 혼자야 중얼거리며 그녀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하지만 그 빛 속에 그녀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채는 출근길에 익숙한 카페에 들렀다. 은채의 커피숍이라는 작은 가게였다. 주인 은채는 나채의 오랜 지인이었다. 은채는 30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이 카페를 운영하며 창작 활동을 했다. 그녀의 미소는 항상 따뜻했다. 나채 씨,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은채가 웃으며 물었다. 나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붉었다. 은채가 눈치챘다.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나채는 주저하다가 모든 걸 털어놨다. 배신, 비바람 속 대치, 제압의 순간. 은채는 조용히 듣다가 나채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정말 힘들었겠다. 은채의 손은 부드러웠다. 나채는 그 온기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은채 언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은채가 대답했다. 먼저 쉬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찾아. 사랑은 강요할 게 아니야. 그날 오후, 나채는 회사에서 조퇴를 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가을바람이 불어 잎사귀가 흩날렸다.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켜자 민준의 연락이 쇄도했다. 미안해, 다시 만나자. 하지만 나채는 블록했다. 대신 은채의 메시지가 왔다. 저녁에 카페로 와, 맛있는 거 사줄게. 나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은채와의 우정은 언제나 그녀를 지탱해줬다. 카페에 도착하자 은채는 이미 테이블을 차려놓고 있었다. 김치찌개와 비빔밥, 한국식 가정 요리였다. 언니가 직접 만든 거야? 나채가 놀라 물었다. 은채가 웃었다. 응, 위로 삼아.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은채의 삶도 쉽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에 비슷한 배신을 겪었고 그 후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았다. 나채야,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야. 은채의 말은 나채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날 밤, 나채는 집에 누워 천장을 봤다. 민준의 배신이 아팠지만 은채의 손길이 떠올랐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손. 설마. 나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서울의 밤은 조용히 그녀를 안아줬다. 며칠 후, 나채는 은채의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다. 회사 일이 바빠 포기할 뻔했지만 은채의 제안이 그녀를 붙잡았다. 카페에서 일하면 마음이 가라앉을 거야? 게다가 나 혼자 힘들어. 은채의 솔직한 고백에 나채는 웃었다. 카페는 종로에 위치한 작은 한옥 스타일 건물로 전통차와 현대 커피가 어우러진 곳이었다. 손님들은 주로 관광객과 지역 예술가들이었다. 첫 알바 날, 나채는 제빵을 도왔다. 은채가 가르쳐준 대로 떡을 쪄내고 팥빙수 토핑을 올렸다. 잘했어. 나채 씨 손재주 좋네. 은채의 칭찬에 나채의 뺨이 붉어졌다. 그들은 함께 카운터에 서서 손님을 맞이했다. 오후가 되자 비가 다시 내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궁궐의 지붕이 희미해졌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은 후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다. 부암동의 한옥 지붕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는 건 은채의 특기였다. 여기서 보면 세상이 작아 보이지. 은채가 말했다. 나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언니, 고마워. 요즘. 민준 생각 안 나. 은채가 나채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좋아. 이제 내 삶이야. 그 순간 나채의 마음이 요동쳤다. 은채의 체온이, 그녀의 향기가 그는한 제스민차 냄새 나채를 사로잡았다. 언니. 나
이상한 기분이 들어 나채가 속삭였다. 은채가 부드럽게 웃었다. 이상한 게 아니야. 그게 사랑의 시작일 수 있어.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비가 그친 하늘에 별이 떴다. 다음 주, 나채는 은채와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다. 가을 축제 기간이라 거리는 등불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들은 길거리 음식을 사 먹었다. 호떡의 달콤한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언니, 이거 먹어봐. 나채가 호떡을 은채의 입에 가져다 댔다. 은채가 웃으며 물었다. 나채야, 너 요즘 밝아졌어. 회사 어때? 나채는 IT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며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은채에 대한 감정이 커져갔다. 한편 민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부대에서 제대 후 나채를 찾아왔다. 카페 앞에서 기다리던 민준이 말했다. 나채야, 강준과는 끝났어. 다시 나채는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 나 변했어. 이민준이 울며 매달렸다. 제발, 가족들도 하지만 나채는 문을 닫았다. 은채가 뒤에서 안아줬다. 잘했어. 강해졌네. 그날 밤, 그들은 카페에서 와인을 마셨다. 한국식 소주가 아니라 은채가 수입한 프랑스 와인. 인생은 짧아. 즐겨야 해. 은채가 말했다. 대화는 깊어졌다. 은채의 과거, 그녀가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고통. 사회가 받아주지 않아.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면 나채는 은채의 손을 잡았다. 언니와 함께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이 흘러 그들의 만남은 자연스러워졌다. 주말에 남산타워로 하이킹, 한강에서 자전거 타기. 한국의 젊은 여성들처럼 그들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그 사진 속 눈빛은 특별했다. 나채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은채 언니, 당신을 사랑해. 그 말은 한강의 물소리처럼 조용히 흘렀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이 싹텄다. 나채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준이가 울면서 왔어. 다시 만나봐. 나채는 거절했지만 가족의 압박이 시작됐다. 한국 사회의 전통 결혼, 가정비 그녀를 옥죄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나채와 은채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명동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으며 핫초코를 나눠 마셨다. 추워. 은채가 나채의 손을 불었다. 나채가 웃었다. 언니 손이 따뜻해서 괜찮아. 그들의 입김은 하얀 안개가 되었다. 하지만 이 행복 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준이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강준과 완전히 헤어진 후 나채의 회사로 찾아왔다. 나채야, 내가 잘못했어. 치료받을게. 제발. 그의 눈은 초췌했다. 나채는 동정심이 들었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미안, 오빠. 나 이제 다른 사람을.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다른 사람. 그 카페의 여자? 웃기지 마. 너도 여자잖아. 그 말은 나채를 얼어붙게 했다. 민준의 분노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었다. 한국에서 그런 거? 가족 망신이야. 나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은 자유야. 당신처럼 속이는 것보다 나아. 민준이 소리쳤다. 너 미쳤어. 그는 떠났지만 그 대화는 나채의 상처를 새겼다. 집에 돌아온 나채는 은채에게 전화했다. 언니. 무서워. 은채가 달려왔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그들은 포옹했다. 괜찮아. 내가 곁에 있어. 은채의 말은 나채의 눈물을 닦아줬다. 그 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은채의 커밍아웃 경험, 친구들의 배신, 가족의 침묵. 하지만 나는 후회 안 해. 진짜 나를 사랑한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나채는 결심했다. 그녀는 회사 동료들에게 은채를 소개했다. 내 특별한 사람. 동료들은 놀랐지만 축하해줬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점점 개방적이었다. 하지만 가족은 달랐다. 설날에 나채의 집으로 갔을 때 어머니가 물었다. 민준이는? 결혼은? 나채가 용기를 내 말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방 안이 조용해졌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가 울었다. 우리 집안에 그런. 나채는 눈물을 삼키고 나왔다. 은채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나채가 안겨 울었다. 거부당했어. 하지만 후회 안 해. 그들은 인사동의 찻집으로 갔다. 전통 다과를 먹으며 은채가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가족도 변할 수 있어. 나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손이 테이블 아래서 맞잡혔다. 봄이 오자 벚꽃이 피었다. 그들은 여의도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예뻐. 나채야. 은채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다. 나채는 행복했다. 하지만 민준의 최후의 연락이 왔다. 강준이 자살 시도했어. 내 탓이야. 그 소식은 나채를 무너뜨렸다.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은채가 안아줬다. 내 탓 아니야? 그들의 선택이야. 나채는 울며 말했다. 언니, 나 사랑할 자격 있어. 은채가 키스했다. 부드럽고 순수한 입맞춤. 당연하지. 너는 내 전부야? 여름, 장마가 서울을 적셨다. 나채의 삶은 안정됐지만 외부 압력이 커졌다. 민준의 가족이 은채의 카페를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거리를 울렸다. 나채가 막으려 했지만 은채가 나섰다. 죄송해요. 하지만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사건 후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LGBTQ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배신의 연애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다. 나채의 이름이 공개됐다. 회사에서조차 소문이 돌았다. 상사가 불렀다. 나채 씨, 2일 회사 이미지에 나채는 사직서를 냈다. 이해해주세요. 제 삶을 지키겠어요. 은채와 나채는 카페를 지켰다. 손님들이 줄었지만 지지자들이 늘었다. LGBTQ 커뮤니티에서 응원이 왔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 초대받은 그들은 무대에 섰다. 우리 사랑은 평범해요. 그냥 진짜예요. 나채의 연설에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터졌다. 은채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은채야, 나 아직 사랑해. 그녀는 은채를 유혹했다. 나채는 질투와 불안에 휩싸였다. 언니, 나 믿어. 은채가 안아줬다. 당연해. 너만 봐. 고조는 민준의 재등장이었다. 그는 강준과 재회한 후 나채를 협박했다. 너희들 사진 가족한테 보낼게. 나채는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을 만나러 갔다. 한강 다리에서. 그만해. 우리 모두 자유로워져. 민준이 웃었다. 자유. 너희 같은 게. 그는 다가오려 했지만 나채는 태권도로 그를 제압했다. 이번엔 사랑을 위해 그녀의 발차기가 민준의 다리를 스쳤다. 그는 주저앉았다. 미안. 나 포기할게. 그 순간 은채가 도착했다. 나채야. 그녀의 외침에 나채가 돌아봤다. 비가 다시 내렸다. 민준이 사라진 후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고마워, 언니. 사랑해. 가을, 북촌의 한옥 지붕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다. 가족들이 변했다. 나채의 어머니가 카페를 찾았다. 미안해, 딸아. 이해하려 해. 눈물이 흘렀다. 은채의 가족도 왔다. 행복하면 돼.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한옥 마당에서 친구들과 전통 예식의 현대 음악. 영원히 함께 서약의 순간
벚꽃 잎이 날렸다. 나체와 은채의 사랑은 비극이 아닌 희망이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카페를 LGBTQ 센터로 키웠다. 젊은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나체는 책을 썼다. 배신에서 사랑으로. 민주는 새로운 삶을 찾았다. 강준도. 서울의 하늘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사랑은 제압이 아닌 안아주는 것이었다.